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뭐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근데 지역 갈 때마다 그 지역의 연관성을 부각시키는 건 좋은데 어디에 아들이라고 그랬다가 어디서 뭐 태어났다고 그랬다가 또 어디 충청도 갈 때는 이 얘기하고 전라도 가서는 딴 얘기하고 막 이래요. 예전에도 한번 누가 그랬는데 나경원 그 당시 의원이었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자기가 연관성을 계속 얘기하잖아요. 이게 지역별로 이렇게 충돌되지 않을까요? 그러면? 그러니까 사실 지금 2주 정도 지났습니다. 비대위원장 된 지. 그래서 상당히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죠. 그랬죠. 그리고 기대도 되게 크고 특히 이제 보수층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거의 구세주처럼 지금 뭐 되어 있는데 지난 2주 동안 한 거 보시면 뭐 별 그게 없어요. 예, 뭐 저기 비판을 받을 것만 잔뜩 있잖아요. 그쵸. 결국은 뭐 그 비대위가 뜨게 된 근본적인 원인, 그 민심을 받들고 수직적 당정관계를 바꾸라라는 그것 때문에 뜬 것인데 그렇죠. 그것을 그 많은 그 저기 보수 언론에서 그리고 보수 패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? 우리가 그렇게 이제 윤석열의 아바타다, 또 검사 출신이냐 당 대표까지 이런 비판했을 때 오히려 신뢰감가 있기 때문에 쓴소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막 얘기했잖아요.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다고요. 그런데 어땠습니까? 바로 그냥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그 저기 도이치 특검이라고 이름도 바꾸고 갑자기 총선용 악법이라고 딱 규정해버려. 그냥 지난 2주 동안 보여준 거는 용산 앵무새예요. 그러니까 그 윤석열 체제의 직할 체제를 더 강화시켰다는 건 분명히 이제 확인된 그런 내용들이고 그 과정 속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비대위원들도 선임을 하고 또 공관위원장도 선임했잖아요. 그 사람들 보면 얼마나 인사 실패 또 많이 했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리고 뭐 5천 사퇴했죠 또. 5천만의 언어를 쓰겠다. 뭐 이러고 극단적 그 저 표현하는 자는 국민의힘에서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. 이렇게 얘기했는데 벌써 당장 그 비대위원 중에 한 명은 그 발언 잘못해가지고 사퇴를 했고 또 박은식 이분도 여성 혐오, 맞아요. 그 출산과 뭐 결혼은 남성이 주도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라든지 전쟁라면 강강 극우 뭐 이런 여성 비하 이런 발언까지 했던 사람이 한 명은 사퇴했지만 한 명은 아직도 있어요. 거기다가 또 하나는 이번에 공관위원장으로 임명한 그 저기 판사 출신 교수 그분도 과거에 그 성범죄 그 강간치상 성범죄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한 거로 그 유명한 판결입니다. 그것이 이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이중 잣대에 대해서 대표적인 그런 잘못된 사례로 지금도 해제되고 있는 그 판결을 한 사람이에요. 그럼 결국은 박은식도 그렇고 이 공관위원장도 그렇고 여성 혐오적인 성인지 감수성이 대단히 떨어진 이런 인사들을 그 영입한 거 아니에요.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자리에다가 거기에다가 뭐 좀 이따 우리가 다루겠지만. 그 인재영입 미로로 영입한 사람은 본인의 팬클럽 회원을 갖다가 하고 회장은 아니고 회원이더라고요. 회원이고 그 사람도 과거에 무슨 그 구구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우리 이재명 대표라든지 민주당을 뭐 인민민주주의 뭐 이렇게 막 하고 또 히틀러랑 뭐 나치당에다가 막 빗대서 막 얘기한 것도 있고요.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막 그리고 또 막 그런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? 그 사람이 그 윤석열 친윤 그 유튜브에 출연해갖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엄청 막 칭찬하고 한동훈 장관 막 자기 지지한다 막 이런 표현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인재영입? 그러니까요. 그래서 어떻게 중도를 확장을 합니까? 못하죠. 저는 못한다고 봐요.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뭐 최근에 이렇게 이재명 대표 피습되고 나서 그때 아까 말씀하신 그 얘기예요. 혐오 발언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.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. 한동훈 장관 예전 장관 때 인터뷰할 때마다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 취급했습니까? 안 했습니까? 인터뷰할 때마다 그 얘기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혐오가 안 생기겠어요?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. 아니 아직 범죄가 확정되지도 않았어요. 중범죄자 취급을 하고 마치 범죄가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될 수 있는 발언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? 그래서 본인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.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뭐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아직 아무 그 대법원까지 판결이 끝난 것도 아니잖아요. 그러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이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럼요. 근데 입만 열면 이재명 대표 공격하고 일만 열면 야당 의원들을 공격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. 장관이. 그런 분이 혐오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는 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. 기본적으로. 이 그 정영환 공관위원장 제가 이제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것들에 대해서 더 우려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공화국이다 불러잖아요. 지금 장차관급 이상하고요. 그 대통령실의 비서관급 이상 중에 21명이 검찰 출신이랍니다.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는 6명밖에 안 됐어요. 박근혜 정부 때에도 5명밖에 안 됐습니다. 그러니까 21명이 국가의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
그거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그 이유가 그거잖아요. 검사는 수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. 다 안다. 모든 이런 식의 오만함이 있는 거잖아요. 그런데 정말로 검찰 공화국인데 당의 대표라고 하는 비대위원장까지 검사 출신 이제 한동훈 장관이 왔단 말이죠. 그런데 그 사람이 임명한 공관위원장인 정영환 공관위원장도요. 윤석열 대통령하고 옛날에 검수완박 있죠. 그 법안, 수기 분리 법안.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했어요. 이분이 교수 때. 기소 분리 법안. 그리고 이제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그 우리 누굽니까 그 장관 추미애 장관이 징계했잖아요. 징계했었죠. 그거에 대해서 엄청 또 윤석열 그 당시 검찰총장을 되게 옹호했던 그런 분이에요. 이분이 정영환 공관위원장이. 그럼 결국은 그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 관계 때문에 공관위원장 된 거 아니냐라고 또 볼 수밖에 없잖아요. 이렇게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. 그리고 그러면 이 사람을 왜 공관위원장을 했을까? 과연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독자적으로 본인이 했을까? 이걸 그 윤심이 작용한 거 아니냐라는 것까지 추론이 가능하죠. 추론이 연결될 수밖에 없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강간치사과 관련된 그 성범죄 무죄 판결로도 유명한 사람이고 이게요 그때 당시에 얼마나 그 유명한 사건이었냐면 이런 논리예요. 그 피해자가 분명히 거부했다는 거예요. 그 성관계에 대해서 거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피의자가 내신 관계를 원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. 뭐 말도 안 되는 주장이 그게. 그게 이제 무죄 판결의 논리예요. 논리에서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지금도 그래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과 이중자 때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게 언급되고 있는데 이런 분을 그 공관위원장 국민의힘의 그 국회의원 후보들을 다 심사해서 공천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가. 그렇죠, 그 자리가. 그러면 결국은 그런 기준 그런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사람이 결정한 그 사람들이 국민의힘의 그 후보로 총선에 출마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렇게 이런 이게 5천만의 언어냐 이거죠. 아니죠. 전혀. 그러니까 이건 정말 그러니까 자기하고 뭐 친분이 있거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하거나 친분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주로 이제 인성 기준에 집어넣는 게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, 결국. 그리고 또 그 전에도 그 강신업 변호사라고 김건희 팬클럽 회장이었잖아요. 그 당대표 출마했고 중간에 뭐 그만두긴 했지만 그런 것도 있고 지금 김건희 여사가 거의 뭐 그 대통령실에서 사적인 지인을 채용한다든지 외교 순방 때 지인들 대동하고 이런 문제들이 다 큰 문제로 막 대두되고 있었잖아요. 이렇게 국가 권력을 사적인 그 기준에 의해서 사적인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되는 그 자체가 엄청난 문제라는 거죠. 맞아요. 우리가 과거에 그 최순실 그 국정농단 사건 때 그게 다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. 거 아니겠습니까? 맞아요. 그러니까 선출된 권력이 아닌 다른 사람이 권력을 이용하거나 활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행위 이런 부분이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, 결국. 근데 그런 이제 그런 그 리스크가 대단히 커진 그런 그 상황에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 새겨드려야 될 것이죠. 그렇죠. 근데 뭐 지금까지 하는 행동을 보면 계속 그대로 갈 것 같아요. 용산 앵무새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제2 아바타고요. 아니요, 뭐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는데요. 아바타는 얘기도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나온 얘기잖아요. 그 근데 그것도 웃겨요. 예전에 뭐 아바타니 이런 뭐 김주애니 이런 얘기가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이 한 얘기잖아요. 맞아요. 근데 그걸 민주당이 자기한테 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저는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해요. 어제 김용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면서 김웅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면서 그 지적하지 않습니까? 맞아요. 그 얘기했었죠. 수직적 당정관계. 그러니까. 근데 저는 수직적 당정관계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. 그렇게 보여져요.